솔직하고 냉정하게 이번 대선 전망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보수 진영이 독자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어봤자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에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제대로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요, 안보를 이슈로, 제가 이야기한 안보 동맹을 이슈로 개헌과 또 더 나아가서 연정과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하겠다, 내지는 대선 전에 개헌하자, 안되면 당선 직후에 하겠다라는 내용을 내어걸고 당선 직후에 연정을 곧바로 실시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비문진영을 다 모아야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한 승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장렬하게 그래도 보수가 옳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업무와 기획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라고 주장하고 대선을 깔끔하게 지든지 한번 해보려면 제가 말한 대로 비문연합을 해보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장수가 소신이 평소에 직선제 대통령제를 주장하다가 이제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 비문진영에게 개헌이라는 부분을 던져주고 또 야합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려면 하라 그러십시오. 자, 제가 직선제 개헌을 직선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야말로 안보가 대통령 직선제가 훨씬 유지되기에 더 맞는 체제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5년을 지금과 같은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드, 개성공단,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 전시작전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자신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안보를 위협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저는 재벌을 개혁하자, 부패를 청산하자, 경제를 민주화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번에 최순실과 삼성,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일은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솔직히 대한민국의 최고 대기업이 돈으로 어떻게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이해를 취하는가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실정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중심에 정경련이 동원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주장하던 사람이 한치 비판도 하지 않고 태극기를 든 사람 중에 일부는 이재용을 석방하라, 구속시키지 말라고 앞에 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질려도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이들은 수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비문연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헌연대로 문재인을 포위하자라는, 그래서 민주당의 비문까지 규합하면 개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을 청산하고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부분을 지금 이 3당이 당론으로 이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3당이 단일 개헌안을 조속히 만들어 이 대선 전에 이렇게 개헌을 하자, 당장 자기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고 개헌을 반대하는데 앞장을 서는 대선 주자는 수구 세력이다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개헌 특위 이철우 위원장도 대선 주자의 몇 사람 반대 때문에 개헌을 못하면 국회가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 윤병호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표는 겉으로는 묵묵부답 속으로는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오직 대통령의 눈이 멀어서 그렇다. 국민의당의 조배석 최고위원도 각 당의 개헌 내용은 다르지만
개헌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정권을 잡는데 뭐하러 개헌하느냐는 속셈이다. 바른정당의 이기재 대변인은 남은 것은 민주당뿐이다. 정치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내 2, 3, 4당 165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야 의원 234명이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128명 중에서 62명이 찬성에 동의를 했는데요. 개헌안이 탄핵과 마찬가지로 200석이 넘어야 3분의 2가 넘어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121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의 35명 정도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당 94, 국민의당 39, 바른정당 32, 약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에서 167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헌파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어제부터 민주당의 개헌파가 이틀 동안 개헌 워크숍을 했는데 34명이 참석을 했고 이튿날은 문재인 측에서 좀 작업이 들어갔는가 20명이 개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당 지도부의 결의민을 그중에 일부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은요, 단지 개헌안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헌과 또 대통령 선거 당선 직후 연정을 곧바로 실시하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 기간이 없습니다. 5월 만약에 10일 날 대선을 치른다면 5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연정을 실시하겠다라는 합의가 되어야만이 지금 비문연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개헌이 의미 있는 것이고 개헌 빅텐트가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핵심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의 탈당설이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탈당을 해서 개헌, 연정, 임기 단축을 내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그러면서 김종인을 비롯한 물론 같이 따라서 탈당을 안 하겠지만은 민주당의 비주류 개헌 세력과 그 다음에 이 3당에서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하면서 안보 동맹을 맺어갈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여기에 또 걸림돌은 박지원, 정동영 등 국민의당에 있어서 DJ의 노선을 곡소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과연 안보를 전제로 하는 이런 안보 동맹을 통한 한마디로 제3지대 구축에 동참을 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이들은 문재인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세력이 갈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장래를 생각한다면 개헌 쪽에 동참을 해야지 친문 진영이 집권을 했을 때 자신이 그 속에서 손을 들어준들 정치적 수명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경험으로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 2015년에 문재인 후보와 당내 대표 경선을 붙었습니다. 온갖 동교동 자원을 다 끌어들여서 붙어서 직접 투표에서는 근소하게 이겼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졌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내부에서 진노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때 이미 실감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개헌 세력, 부패한 정권 나눠먹기 세력이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에 저는 일면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요, 하나 우리가 명쾌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 우리가 각자가 권력을 못 잡으니까 힘을 모아서 나눠먹자라고 하면 이것은 야합입니다. 하지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반대나 더 나아가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는 공감을 한다는 전제로 뭉친다면
저는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일에 사악한 욕심이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순수한 열정으로 국가를 위한다고 대통령 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팔자 고치자, 내지는 내 식솔들 전부 먹여 살리자, 그리고 내 명예 얻어보자라는 사적인 욕구가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명분이 거기에 덮어졌고, 그러면서 공명심도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앞에 우리가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개헌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세력의 동맹을 결성한다. 자, 165명 이상은 되니까 개헌안을 발의해버립니다. 발의하고 나면 보름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석 달 안에 표결을 하는데요. 국회에서요. 바로 표결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표결되면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2달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결까지 몰고 가면서 개헌 빅텐트를 하자. 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민주당에서 30-40명이 동참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헌안 발의에는 우리가 동참을 못한다. 왜? 발의하기에는 이름을 올려야 되니까. 문재인한테 찍혀서 나중에 죽을까봐 못하지만은 표결할 때는 참석을 하겠다.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개헌안이 발의되어서 투표까지는 대선 전에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투표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 안 되면 대선 후에라도 하겠다고 후보가 공약을 내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안보가 핵심이어야 되고요. 부패 척결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안 들어간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특검 연장이 되니 안 되니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안 됩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사실상 포기해버렸고요. 정세균 의장 진짜 하려고 했으면 직권상정했을 겁니다.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하고 했을 겁니다. 요즘 뭐 비상사태라고 우기면 비상사태지요. 근데 안 한 이유는 뭐냐? 지금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특검이 국회는 하려니까 법을 지킨다. 언제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을 법대로 잘 지키면서 했습니까? 적당히 힘센 쪽이 갖다 붙이면 법이지요. 그리고 왜 1월 달에 하려고는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거부권 행사하면 특검이 끝나버리는 줄 알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 이제서 한다고 합니까? 자, 특검 연장이 안 된 부분의 책임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황교안. 누구라고 봅니까? 황교안이라고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행체제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난리지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사실상 방치해놓고 황교안이 대행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 보수 쪽에 거론되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합니까? 문재인 후보는요,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서 범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황교안으로 1위가 계속되기를 바랄 겁니다. 자, 황교안이 이 범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면 연대가 어려울 거고 빅텐트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선에서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황 대행이 출마할 수 있는 한 달 전까지, 대선 한 달 전까지 끌고 가게 되면 그야말로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황 대행의 대응 역할을 뭐 시비 거는 척 했지만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분노하는 척 하지만은 뭐 추미애 대표는 정권 부역자다, 정권 부역 세력이다, 황 대행을 비판하지만은 일부에서는 뭐 황 대행도 탄핵하다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황 대행은 웃고 있을 겁니다. 왜? 자신들의 전략상으로 보면 특검 연장이 안 되어서 당장 내일부터 촛불 시위가 특검을 막는, 특검 연장을 막는 이 정권에 대해서 타도하자, 정권 교체하자라는 열기로 가는 게 낫지. 특검이 연장되어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는 일까지 하고 가면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대선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어차피요,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관계없이 대선까지의 두어 달은 검찰도 수사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되는가 보고 움직이지
뭐 오늘 검찰이 우리가 특검이 끝나면 맡아서 열심히 수사하겠다. 그래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사람들이 특검에 파견한 검사나 수사관들이 우병우 하나 기소하지 못하고 영장 기각되게 합니까? 저는 짜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검찰은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 정권에 충성을 바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믿을 것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누가 특검 연장을 방해했는가? 그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대희야 자신이 대선을 나가려면 그야말로 이걸 거부해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확고한 표를 받아야지. 만약에 황대희이 특검 연장을 해버리면 배신자 소리에다가 부역자에다가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이제 보수에서 들을 겁니다. 박 대통령 측한테 들을 겁니다. 박 대통령 지지자한테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도 끝이고 대행으로서 역할도 끝나버릴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황대행은 죽어나 사나 안 할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거고요. 삼척동자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의원직을 던지면 빅텐트를 하려고 던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원직을 던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유력 정당도 아니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데 의원직을 던지면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안보를 앞에 놓고 안보 동맹이나 빅텐트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때 대선 향배가 어디로 가게 될지, 이것이 범보수 진영의 결합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